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 드립니다. 증인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혹시 피청구인 면전이 아니고 가리개 설치된 상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직책과 또 그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지시가 있었다는다면은 네. 증인이 그 상황에서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엄 중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근데 그 전화 아마 와서 제가 오는 전화 모든 뭐 계엄 사령관 또 뭐 장관 계속 전화가 엄청 옵니다.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관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부관이 3번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은 전혀 그걸 갖다 예, 느끼지 이 연결된 못했고. 건지 끊어서 예.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지시가 있었다는다면은 네, 증인이 그 상황에서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엄 중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겠습니까?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근데 그 전화 아마 와서 제가 오는 전화 모든 뭐 계엄 사령관 또 뭐 장관 계속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정영식 재판관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증인 뭐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건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해도 예를 들자면 그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하겠죠. 그거는 여기서 뭐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혹시 복잡한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뭐 이제 아까 일부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고요. 뭐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던 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예.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거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저기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성현 대령은 좀 멀리 있었죠, 그때. 원래 부대 위치가 저희 부대 쪽이 아니라 저 강 이북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내에 오기가 좀 힘들다. 네. 그랬었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굳이 그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증인이 이제 또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그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지만 제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 경비나 뭐 이런 그것도 그 부대가 담당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 김창학 대령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사 경찰과 또 민간 경찰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 거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저 인질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창학 대령은 조성현 대령보다는 빨리 왔겠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빨리 도착했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성현 이제 직책은 단장이잖아요. 조성현 단장, 김창학 단장. 네.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또 증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행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지시를 주로 이제 그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그대로 전달한 것보다는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휘관인데 그냥 전달하면 그 지휘관입니까? 제가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추정 또 필요한 과업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조성현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입장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증인도 이제 나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네, 증인으로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단장 2명은 제가 당시에 그래도 빨리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는 신뢰하고 있고 어떤 임무가 구체화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정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단장들도 사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이제 증인의 재판 같은 데에서 이제 그 단장 두 명의 그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것 같고, 예, 그 입장은 똑같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지만 여기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지금 증거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증인이 이제 이거를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탄핵 재판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인 증인, 그리고 증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단장 2사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있나요?